자, 우리 업무에 수업 듣는 친구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강의를 찍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최대한 빠르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119쪽까지만 수업을 한 반이 있는데요. 이 친구들의 경우에는 제가 유튜브에 나머지 영상을 놓는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꼭 영상을 챙겨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진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나갈 거냐면 120쪽에 있는 제42항부터 124쪽 끝부분까지 나가도록 할 거거든요. 그래서 120쪽 제42항 전 부분까지를 끝내지 않은 학생들은 유튜브에서 반드시 영상을 보시고 이제 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124쪽까지 끝내고 나면 다음 시간에는 뭘 할 거냐면요. 외래어 표기법이랑 로마자 표기법 수업을 할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나면은 우리 수업이 이제 끝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시간에는 뭘 할 거냐면 수행평가를 할 거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자습 시간이 딱 1시간이 나와요. 그래서 요때 질의응답 같은 거를 제가 받도록 할 거고, 그리고 나면 바로 2회고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를 꾸준하게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과제를 다시 한번 안내 드릴게요. 여러분들 원격 수업 기간 동안에 뭘 하셔야 되냐면 업무 보고서 작성해야 합니다. 요거 과제특에 들어가는 거니까 반드시 신경 쓰셔가지고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약본 만드시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제가 드렸던 종이에다가 요약본 잘 만드시면 되고, 그리고 학교에 돌아오면 축제 끝나고 나서 바로 이제 수행평가가 있기 때문에 문제 만들기 수행평가 준비를 잘 해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안내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은 120쪽을 펴시면 되겠습니다. 자, 120쪽에 이제 42항을 보시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 의존명사는 띄어 쓴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의존명사는 의존해서 쓸 수 있는 명사라는 뜻인데, 얘는 띄어서 쓴답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다가 품사통용이라는 말을 써주세요. 품사통용은 무슨 말이냐면, 같은 형태인데 다른 품사다. 이제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보시면요.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이 있을 때, 여기 있는 것이 의존명사거든요. 그러면 의존명사는 띄었어요. 나는 할 수 있다 할 때 수는 의존명사거든요. 띄어서 씁니다. 먹을 만큼 먹어라 할 때 만큼 의존명사라서 띄어 쓰고, 내가 뜻한 바를 할 때 바 의존명사라서 띄어서 씁니다. 자, 그런데 왜 띄어서 쓰냐 그거를 봤을 때 앞에 보시면 아는이 것을 수식하고 있잖아요. 요거를 형태소 분석하면 알 더하기 는이거든요. 그리고 요때 는은 뭐냐면 관형사형 어미입니다. 여러분들 관형사형 어미는 문장 안에서 관형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어미다 이런 뜻이거든요. 뭐뭐의, 뭐뭐 리을, 뭐뭐은, 뭐뭐을, 뭐뭐는 같은 것들이 이제 관형사형 어미인데 이렇게 관형사형 어미가 붙으면요 무조건 띄어서 써요. 다음 거 볼까요? 나도 할 수 있다. 할 보시면 하 더하기 리을인데 관형사형 어미 리을이 붙었죠. 이럴 경우에 할 띄우고 수 띄우고 있다 이렇게 쓰시고 먹을 만큼 먹어라 해서 먹을도 먹 더하기 을이거든요. 이런 경우 띄어서 쓰고 내가 뜻한 바를 하면 뜻, 하, 니은 관형사형 어미 니은이 붙었거든요. 그러면 띄어서 쓴다라는 거를 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참고라고 해서 동일한 형태가 경우에 따라 다르게 쓰이는 예, 즉 아까 얘기했던 품사 통용의 예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 1번에서 6번까지는 굉장히 시험에도 출제가 잘 되고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띄어쓰기를 유념해서 잘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면 좋고요. 저한테 만약에 이 부분을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라 라고 하면은 거짓말을 좀 보태서 이 부분만 가지고도 시험 문제 두 문제는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공부를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들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들 옆에다가 필기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같은 들이라도 전미사로 쓰인 거, 의존명사로 쓰인 거 요런 뜻이거든요. 자, 이 화면을 정지로 해놓으시고 쭉 필기 먼저 해놓으시고 시작을 하셔도 됩니다. 자, 보시면 복수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전미사예요. 학생들, 어린이들처럼 그 복수의 의미를 나타내면 전미사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라는 하나의 단어를 만들어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따위라는 의미를 나타낼 때는 의존명사예요. 그래서 보리, 콩, 들을 오곡이라 부른다 할 때는 띄어서 들을 붙입니다. 자, 다음에 뿐 가겠습니다.
체언 뒤에 붙어서라고 하니까 붙는 거겠죠. 한정의 뜻을 나타낼 때는 조사예요. 자, 그리고 요거는 조사 중에서도 무슨 조사냐면 보조사입니다. 보조사. 자, 너뿐이다 라고 하면은 너밖에 없다는 그 한정의 의미를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용언의 관형사형 리을 뒤에서 그럴 따름의 뜻을 나타낼 때는 의존명사예요. 그래서 웃을 뿐이다 라고 하면은 웃 더하기 을 그리고 뿐이다가 되어서 관형사형 어미 을이 붙어서 띄었습니다. 자, 그 다음 대로 갈게요. 체언 뒤에 붙어서 근거나 구별의 뜻을 나타내면 조사로 쓰인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법대로 하자 이렇게 해서 붙여서 쓰고요. 그리고 용언의 관형사형 어미 뒤에서 보시면 용언의 관형사형 뒤에서 얘들은 다 의존명사고 띄어서 쓴다는 거. 어떤 모양이나 상태를 나타내면 의존명사입니다. 그래서 아는 대로 말한다. 그러면 아는의 형태소 분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는 대로가 되겠죠. 관형사형 어미 는이 붙어서 대로를 수식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만큼을 보시면 체언 뒤에 붙어서 그런 정도로의 의미를 나타내거든요. 그런데 요 만큼 같은 경우에는 하나 더 볼 게 있어서 제가 밑에다가 써놨어요.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요거 여러분들 잠시 화면 멈춤 해주시고 요만큼 필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필기 되셨으면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자, 만큼은 먼저 부사격 조사로 쓰일 수 있는데요. 앞말이랑 비슷한 정도를 나타낼 때는 부사격 조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궐만큼 크다라고 할 때는 부사격 조사. 그 다음에 보조사는 앞말에 한정되는 의미를 나타낼 때, 그래서 나에게만큼은 소중하다라고 할 때는 보조사입니다. 그리고 의존명사는 그런 정도로라는 뜻인데요. 노력한 만큼, 이것도 보시면 니은 만큼이죠. 그러면 관형사형 어미 니은이 이제 만큼을 꾸며주고 있다는 거,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만큼 같은 경우에는 조사, 의존명사의 예시들 여기 지금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만을 보시면 체언 뒤에 붙어서 한정이나 비교의 뜻을 나타내면 조사로 쓰인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만 알고 하나만 한정 이렇게 뜻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면 의존명사로 쓰입니다. 그래서 사흘 만에 시간의 경과, 사흘 지난 다음에 돌아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띄어서 씁니다. 의존명사고요. 자, 그 다음에 지를 보시면 막연한 의문을 나타낼 때는 이게 어미 니은지의 일부예요. 이게 뭔 소리냐면 여러분들 집이 큰지 작은지 모르겠다라고 할 때 여기에 큰의 니은을 이거 관형사형 어미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요. 요 니은지 자체가 어미라는 소리예요. 뭐뭐 니은지. 국어사전에 니은지라고 검색하시면 어미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럴 때는 어미입니다. 자, 그런데 용언의 관형사형 어미 뒤에서 시간의 경과, 아까도 시간의 경과 있었죠. 시간의 경과의 의미를 나타내면 의존명사로 쓰입니다. 그래서 그가 떠난 지, 한 달이 지났다. 한 달이라는 떠난 거라는 그 시간의 경과를 나타낼 때는 의존명사로 쓰여요. 그 다음에 그 다른 사람들이 쓰는 말을 보면은 이거 진짜 띄어쓰기 많이 틀린다라고 생각하는 이제 얘가 하나 있는데 시가 있습니다. 시. 자, 요 시는 의존명사고요. 어떤 일이 일어날 경우라는 것을 나타내는 이제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비행을 할 경우, 그거를 비행시라고 쓰잖아요.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비행시 이런 식으로 붙여서 쓰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요거는 틀린 거예요. 비행 띄우고 시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문법상으로도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기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글쓰기 할 때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봐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120쪽 끝났고 다음으로 121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21쪽을 보시면 이제 요 44망이 나오는데요. 44망을 보시면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라고 돼 있어요. 여기 있는 개, 대, 말이 얘네들 다 의존명사거든요. 그래서 다 앞에 말이랑 띄어서 쓰는 거 알 수 있고 다만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 그 다음에 숫자와 어울리어 쓰이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붙여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2시, 30분, 5초 이렇게 띄어서 쓸 수도 있는데요. 2시, 30분, 5초 이렇게 붙여서 쓸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보시면 제1과 띄어서 쓰는 게 원칙이지만 제1과 이렇게 붙여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요 부분 수업할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저희 과에서 행사를 했었어요. 예를 들면은 제1회 국어교육과 학술제 뭐 요런 행사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 학회장이 약간 문법적인 지식이 떨어졌던 사람인 거죠. 그래서 현수막을 어떻게 썼냐면 제1회 학술제 요렇게 현수막을 썼던 거예요. 저희과 문법 수업하시는 교수님께서 완전 대로하셔서 니네가 국어를 가르치겠다는 애들이라면서 어떻게 현수막을 이따위로 만들 수 있냐. 그래서 저희가 그 거의 막 30명, 40명이 그 밤에 모여가지고 현수막이랑 전단지에 있는 이 제1회 요거를 다 다른 그 종이를 붙여서 바꿨어요. 왜 바꿨을까요? 여기 있는 쟤는 접두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제1회 요렇게 쓰면은 제일 보기에도 이쁘고 괜찮고요. 제1회 요거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접두사기 때문에 제랑 1을 붙이면 돼서. 근데 제1회 이건 안 돼요. 요거는 제랑 1을 붙여야 되는데 띄어서 써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요런 식으로 띄어쓰기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제1 띄우고 과는 맞고 제1과도 맞죠. 그런데 만약에 제1과 이렇게 쓰면 틀립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굉장히 꿀팁이고 여러분들 현수막 만약에 보시면요. 제1회 이런 거 나와 있잖아요. 거의 두 개 중에 하나는 제1회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러면 그거 보시면서 옆에 있는 친구나 부모님께 말씀드리세요. 저거 맞춤법 띄어쓰기 틀렸다고 이렇게 말씀드리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지금 특이한 게 하나 있는데 10월 20일 요거 지금 다 띄워놨죠. 요거 괜찮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 만약에 시험 문제에 나왔는데 이거 틀렸잖아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10월 20일 우리가 보통 쓰는 것처럼 이렇게 붙여 쓰는 거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5항으로 가겠습니다. 두 말을 이어주거나 열거할 때 쓰이는 말들은 띄어서 쓰는데요. 사장, 겸, 대표, 청군, 대, 백군 이런 말들 다 띄어서 쓰고 그 다음에 뭐 배, 과자, 과일, 식혜 등이 많다 할 때 요 등은 의존명사라서 띄어 쓴다고 앞에서 봤었죠. 자, 그 다음에 46항으로 가겠습니다. 자, 46항 보시면 단음절로 된 단어라는 거는 한 음절짜리 단어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 한 음절로 된 단어가 연이어 나타날 때는 붙여 쓸 수 있대요. 그래서 보시면 좀 더 큰 것. 요거 지금 이름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좀 더 큰 것. 이렇게 붙여서 쓸 수 있습니다. 이 말, 저 말, 이 말, 저 말 이렇게 붙일 수 있고 한 입, 두 입, 요거 한 입, 두 입으로 붙여서 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47항에다가 별표를 좀 해주세요. 자, 47항을 보시면 보조용어는 띄어쓰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였음도 허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다가 얘가 원칙이고 얘가 허용이라고 좀 써주세요. 그래서 보시면 불이 꺼져간다. 요거 꺼져간다. 띄어쓰는 게 원칙인데 꺼져간다. 이렇게 붙여쓰는 거 허용합니다. 도와드린다. 원칙인데 도와드린다 허용이에요. 그 다음에 올 듯하다. 근데 올 듯하다. 이렇게 붙여 쓰는 거 되고 아는 척하다. 원칙인데 아는 척하다. 허용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굉장히 잘 헷갈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를 잘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다만 앞말에 조사가 붙거나 앞말이 합성 용언이거나 그리고 중간에 조사가 들어갈 때 그 뒤에 오는 보조 용어는 띄어 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시를 보시면 책을 읽어도 보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얘가 본 용언이고 얘가 보조 용언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본 용언 뒤에다가 조사를 하나 붙여봤죠. 읽어도 보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앞말에 조사가 붙으면은 얘는 무조건 띄었습니다. 읽어도 보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떠내려가 버렸다 보시면은 요 앞말이 지금 합성 용언이거든요. 합성 용언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뭐 가다, 먹다처럼 하나의 용언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용언이 더해진 용언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떠내려가 버렸다를 형태소 분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복잡한데 그 뜨다 있죠, 뜨다. 뜨, 내리, 가,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뜨, 내리, 가 얘들은 다 용언이고 어는 아는 연결어미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해져서 만들어낸 합성 용언인데 이렇게 합성 용언의 경우에는 띄어서 쓰는 게 원칙이래요. 그 다음에 잘난 체를 하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잘난 체 하다 이렇게 쓰는 게 맞는데 여기 체 뒤에다가 를이라고 조사를 붙여놨죠. 그러면 잘난 체를 하다처럼 띄어서 쓰는 게 원칙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거 47항은 어려우니까 여러분들 공부를 잘 해놓으세요. 자, 그러면 참고를 보시면 띄어쓰기에서는 의존명사, 조사, 보조용어는 주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띄어쓰기를 보시면 의존명사도 단어, 명사다. 단어, 명사는 띄어쓰죠. 그래서 띄어쓴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는 띄우고 것이 힘이다. 할 띄우고 수 있다. 음료수 두 띄우고 병 이렇게 쓴다는 거고 그 다음에 조사, 어미, 접사는 붙여 쓴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집에서부터 잡았다. 풋사과, 장난꾸러기 이런 식으로 조사, 어미, 접사는 붙여서 씁니다. 집에서부터 요거는 기억나시죠? 집에서부터 이고 얘는 부사격 조사고 얘는 보조사고요. 그 다음에 잡았다 경우에는 잡, 아, 다인데 얘는 지금 용언의 어간이고 얘는 선어말어미 그리고 얘는 어말어미. 근데 여기 보시면 어미도 붙여 쓴다라고 돼 있으니까 얘네들 다 붙여서 쓰고요. 그 다음에 풋사과의 풋은 앞에 붙었으니까 접두사, 꾸러기는 뒤에 붙었으니까 접미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둘 다 허용한다는 거 보조용어 원칙은 띄어 쓰는 건데 허용은 붙여 쓰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꺼져 간다라고 하면은 얘 띄어 쓰는 게 원칙이고 그리고 붙여서 쓰는 것도 허용하고 요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121쪽 봤습니다. 빠르게 나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22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122쪽에 이중모음의 발음을 보시면요. 먼저 제5항. 얘들은 이중모음으로 발음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읽어보면 야, 예, 여, 예, 와, 왜, 요, 워, 왜, 유, 의는 이중모음으로 발음한다 라는 건데 우리가 요걸 어디서 배웠냐면 4쪽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지금 했던 건 다시 안 할 테니까 4쪽에서 요거를 다시 보시고 이해 안 되시면 저한테 따로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중모음을 만들 때는 반모음이랑 결합하는 거라고 했는데 반모음은 두 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반모음 이가 있었고 하나는 반모음 오 또는 반모음 우가 있었거든요. 요거 기억하시면서 4쪽으로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다만 1을 보시면 용언의 활용형에 나타나는 처는 처로 발음한다 라는 건데 요거는 우리가 따로 공부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위에 여백에다가 요거를 필기를 좀 해주세요. 자, 화면 멈춰주시고 요거 필기해주세요. 자, 필기를 다 하셨죠?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볼 개념은 반모음 이탈락이라는 개념인데요. 이건 어떤 개념이냐면 경구개음 뒤에서 반모음 이가 탈락하는 현상이에요. 자, 그러면 경구개음에 뭐가 있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 맞아요. 지읒이나 치읓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요거 뒤에서 반모음 이가 탈락을 하는데 왜 탈락을 하느냐 보시면 경구개음이랑 반모음 이는 조음 위치가 비슷했었죠.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요 조음 위치가 비슷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뭐였어요? 부개음화라는 현상을 우리가 배웠었죠. 자, 그래서 나란히 놓으면 그 성질이 중복됩니다. 그래서 앞에 오는 경구개음이 아니라 뒤에 오는 반모음 이가 탈락하게 되는 현상인데요. 예시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가지어의 경우 얘를 가져라고 볼 수 있다고 했었죠. 요거를 우리가 몇 항에서 봤었냐면은 이거를 우리가 몇 항에서 봤었냐면은 38항에서 봤었어요. 38항에 보시면 아, 오, 우, 으 뒤에 이어가 어울려 줄어질 적에는 중대로 적는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요 가저를 이제 가저에서 절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 지읒 더하기 반모음 이 더하기 어잖아요. 근데 보시면 지읒 경구개음이고 이가 반모음 이인데 얘네 두 개가 지금 성질이 비슷하다고 했고 지금 뒤에 오는 반모음이가 탈락한다고 했었죠. 그럼 얘를 탈락을 시켜요. 그러면 뭐만 남는 거예요? 지읒이랑 어만 남는 거죠. 그러면 얘를 최종 발음을 가저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한 가지 유념해야 하셔야 하는 거는 표기는 이렇게 하는데요. 발음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잘 봐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괜찮으실까요? 내용이 조금 어렵죠? 자, 그 다음에 다만 2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만 1의 예시만 다시 한번 볼게요. 가지어를 줄이면 가저로 표기하고 가저로 발음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치어 같은 경우에는 다처로 쓰지만 다처로 발음하고요. 찌어 같은 경우에는 쩌로 쓰긴 하지만 발음은 쩌로 합니다. 생각해보면은 가지어, 다쳐, 찌어 이렇게 발음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다쳐, 그 다음에 이렇게 발음하는 게 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만 이 보겠습니다. 예래 이외의 예는 에로도 발음할 수 있다라는 건데 뭔 말이냐면 계시다의 경우 계시다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시다 이렇게도 발음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계 한번 볼까요? 시계 같은 경우에는 시계로 발음하는 게 원칙인데 시계 이렇게 발음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만 3을 보시면 자음을 첫 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의는 이로 발음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단어의 첫 음절 이외의 의는 이로, 조사의 의는 에로 발음함도 허용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조금 복잡하죠. 그래서 제가 요거를 따로 PPT로 준비를 해왔거든요. 여러분들 요 부분 이제 저랑 공부를 잘 해봅시다. 자, 요거 여러분들 화면 멈추시고 필기할게요. 자, 필기 다 하셨을까요?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의의 발음 세 가지 꿀팁 이제 말씀드릴 건데요. 먼저 의의 초성이라는 거는 첫 소리를 말하죠. 자, 예를 들어서 감이라는 말이 있으면 뭐가 초성이에요? 맞아요. 여기 있는 기역이 초성이죠. 자, 요 초성이 자음이면 무조건 이로 발음합니다. 뭔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니라는 말이 있으면 요 니 초성이 니은이죠. 그러면 그냥 무조건 니로 발음한다 이 말이에요. 어렵나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이순이 갑니다. 의의 초성이 자음이 아니라는 소리는 뭐라는 소리예요? 그냥 의라는 소리겠죠. 자, 요 의일 때 이름절이라는 건 첫 번째 음절 혹은 첫 번째 글자라는 뜻입니다. 이름절이면 무조건 의로 발음을 해요. 근데 이름절이 아니면 의로 발음하는 거 원칙인데 이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합니다. 그래서 요거 굉장히 잘 나오는 예시가 뭐냐면 의가 있어요. 의. 자, 의를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 앞에 있는 의 있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름절이면 무조건 의로 발음을 한다고 했었죠. 자, 그래서 요거 이렇게 무조건 원칙이에요. 근데 이름절이 아니면 의로 발음하는 게 원칙이고 이로 발음하는 게 허용한다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발음하는 게 원칙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로 발음하는 게 허용. 그래서 의라는 말은 의, 이 이렇게 두 가지로 발음될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경우의 수 이런 거 수학할 때 계산하잖아요. 여기에서는 한 가지만 가능하고 여기에서는 두 가지만 가능하니까 1이랑 2랑 곱하면은 총 두 가지의 경우가 가능하다.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순위를 보시면 의가 조사면은 무슨 조사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철수의 뭐 신발 이런 식으로 그런 조사면은 의가 원칙이고 애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이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철수의 신발이라고 하면은 철수의 신발이라고 발음하는 게 원칙이고 철수의 신발이라고 발음하는 게 허용이고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 제가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중2를 대상으로 요거를 수업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서 찾아보니까 정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중2 교과서 학습활동 문제거든요. 그러면 일단 앞서서 배운 거 가지고 요거 한번 해볼게요. 흰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초성이 지금 뭐예요? 자음이죠. 초성이 자음이면 뭘로 발음하라 했어요? 지금 대답해 보세요. 초성이 자음이면 무조건 이로 발음하라고 했었죠. 자, 그 다음에 문의. 자, 이거 이름절이 아니네? 이런 거 생각할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요? 초성이 자음이니까. 그러면 얘도 무조건 이로 발음을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의자 보겠습니다. 의자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지금 초성이 자음이에요? 자음이 아니에요? 자음이 아니죠. 그러면 이때는 뭘 고려를 하셔야 되냐면 위치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근데 위치를 고려하면 얘 지금 이름절 위치에 있죠. 자, 그러면 이름절에 있을 때는 무조건 의로만 발음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거의의 의 한번 볼게요. 자, 얘 지금 초성이 자음이에요? 자음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면 뭘 따져야 되냐면 위치를 따져야 되거든요. 위치를 따져보면 얘 지금 이름절이 아니죠. 이름절이 아니면 의로 발음을 할 수도 있고 이로 발음을 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얘네들 최종적으로 발음이 되는 거 생각해보면
흐인 같은 경우에는 흐인 이렇게 발음하는 게 아니라 흰. 무늬는 무늬. 의자는 의자. 그리고 거의 같은 경우에는 거이로 발음하는 게 원칙인데 거이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요 문제 괜찮으실까요? 자, 요런 문제를 지금 계속 풀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밑줄 친 부분만 여러분들 책에다가 써보시고 요거 답 한번 써볼게요. 자, 화면 멈추고 필기하겠습니다. 자, 다 되셨죠? 자, 그러면 요거 바로 답 확인할게요. 의사가 희망에 예의를 친구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잘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보겠습니다. 자, 요거 쓰시고 이제 발음 써볼게요. 자, 멈추고 요거 문제 다 풀어보셨죠? 여러분들 빠르게 멈춤 버튼 누르셔가지고 그 답 써볼게요. 자, 그래서 해보면 띄어쓰기, 의지, 협의 혹은 협의, 너의 혹은 너의. 요거 왜 애 돼요? 맞아요. 얘가 조사니까. 그쵸? 자, 그러면 끝판왕 문제입니다. 민주주의의 요거 몇 가지 발음이 될 것인가? 아까 경우의 수 어떻게 구하는지 제가 말씀드렸었죠. 여기 밑에다가 쓰시고 한번 해보세요. 자, 화면 멈추고 풀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요거 다 시험 문제니까 허투루 넘기지 마시고 다 필기하시고 스스로 문제 다 풀어보세요. 자, 문제 다 풀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민주주의, 요거 지금 보시면 얘네들 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발음되는 게 일단 원칙이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의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음절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로 발음하는 거 허용해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의는 조사죠. 그러니까 에로 발음하는 거 허용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의는 이름절이죠. 무조건 의밖에 발음이 안 되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의는 아까처럼 이름절이 아니니까 이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하겠죠. 그래서 2 곱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2 하면 총 8개.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제가 빠르게 읽어볼게요. 민주주의의 의, 민주주의의 의의, 민주주의의 의의, 민주주의의 의의, 민주주의의 의의, 민주주의의 의의, 민주주의의 의의. 힘들다. 그래서 이렇게 총 8개로 발음이 되니까 요거는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다만 4까지 봤고요. 다음에 받침의 발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다행으로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수업을 다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쪽수만 적어놓고 여러분들이 이 부분 예시 공부하시고 따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쪽수 적을게요. 자, 여기 6쪽, 11쪽, 11쪽. 자, 쓰고 넘어가겠습니다. 화면 멈추시고 쓰세요. 자, 다음 가겠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은 받침 히읗의 발음이 있거든요. 받침 히읗의 발음 요거 쓸게요. 자, 동그라미 1번은 12쪽, 동그라미 2번은 11쪽, 동그라미 3번은 6쪽, 동그라미 4번은 10쪽에서 우리 다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음 현상 같은 경우에는 요거 전체 다 6쪽에 있거든요. 6쪽에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음의 동화로 갑니다. 자, 제17항 같은 경우에는 8쪽, 18항은 7쪽, 19항 7쪽, 20항 7쪽 이렇게 되거든요. 쪽수 다 적어 놓으시고 공부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국외음화, 비음화, 비음화, 유음화 이런 거는 따로 색칠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음의 첨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3쪽이랑 프린트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었거든요. 프린트 가지고 공부하시면 되고, 그리고 요 음의 첨가 혹시 공부하셨지만 이해가 잘 안 되는 친구들은 제가 혹시나 해가지고 유튜브에다가 수업 영상을 찍어서 올려놨어요. 그래서 요 부분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거든요, 여러분들. 굉장히 저 나름대로는 빠르게 나간다고 나갔는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배운 거 공부하시고 복습 잘 해놓으시고 과제 3가지, 엄매 보고서, 요약본 만들기, 수행평가 문제 만들기 준비 요거 다 잘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